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이 잇따라 탈레반 측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아프간에서 철군한 뒤 처음 열린 탈레반과의 고위급 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서방 측은 아직 탈레반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소식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미국과 탈레반이 고위급 협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측 입장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며칠 만에 나온 겁니다. 미국과 탈레반의 고위급 대표단은 현지 시각 9일에서 10일 이틀간 카타르 도하에서 만났는데요.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밤 사이에 브리핑에서 회담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아프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해 솔직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담에서 미국은 아프간에서 테러 조직들이 득세하지 않도록 촉구했고요. 탈레반은 IS 타격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이를 수용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아프간의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고요. 미국 탈레반 회담과는 별도로 미국과 유럽연합 당국자들이 함께 탈레반과 접촉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미국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탈레반은 어떻게 평가를 내놨나요? 네, 앞서 탈레반 측에서는 회담 직후에 반응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탈레반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미르칸 무타키 탈레반 외교부 장관은 아프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가 주요 의제였고 미국이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 탈레반 측은 아프간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미국에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 내용은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만 네. 일단 지금까지 서방 국가들은 아직 탈레반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도 아직 그런 입장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미국 정부의 경우에는 앞서 이번 회담이 탈레반 정권의 인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서 합법성은 탈레반 스스로 행동을 통해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탈레반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도 이렇게 계속 접촉을 이어가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밤 사이에 G20 정상들이 아프가니스탄 관련 화상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를 주재한 올해 G20 의장국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대부분의 정상들이 아직까지 탈레반 정권을 인정할 때가 아니라는 의중을 내비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이 어떤 정권인지를 판단하려면 말이 아닌, 그러니까 탈레반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회의 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독일은 아직 탈레반을 아프간 정부로 인정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레반이 정부 구성 과정에서 요구된 포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독일 정부 역시 탈레반과의 추후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말이 아니라 행동을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G20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이 다뤄졌나요? 네, 당연히 이제 아프간 관련 문제들인데 드라기 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정상들은 아프간 주민들의 삶이 재앙적 상황에 처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조속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 유엔에 이러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조율 권한을 줘야 한다는 데에도 대체로 공감을 했습니다. 또 테러리즘 재부상 우려, 그러니까 보안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요. 네. 아프간이 테러리스트들의 피난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드라기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논의됐는지까지는 여기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 주민에 대한 외교적, 인도주의적,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켈 독일 총리는 G20의 틀 아래 난민 문제를 다룰 워킹그룹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탈레반 정권의 우호적인 국가로 꼽히는 게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다음에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푸틴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외교부 차관이, 또 중국에서는 왕이 외교부장이 각각 참여했는데요. 왕이 부장은 아프간이 인도주의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하면서 동시에 탈레반에 대한 제재 해제를 서방권에 촉구한 점을 눈에 띕니다. 네, 대체로 이번 회의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인데
이 유럽연합 집행부도 아프간에 대한 대규모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예.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약 1조 3,800억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원금은 아프간 주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의료 시스템 개선, 또 이주민 난민 관리, 인권 보호, 그리고 테러리즘 예방 등에 쓰이게 됩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아프간의 인도주의적 사회 경제적 붕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탈레반 행동의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아프간 전체 인구의 절반인 이 1,800만 명이 외부의 인도적 지원에 현재 의지를 하고 있고요. 전체 가구의 한 93% 정도가 식량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추운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겨울철을 앞두고 100만 명의 아프간 어린이가 지금 심각한 기아 위기에 놓여 있다고 유엔은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5세 미만 유아의 절반 이상은 영양 실조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G20 회의를 계기로 해서 앞서 메르켈 총리가 언급했던 워킹 그룹 설치를 비롯해 실무적인 진전이 앞으로 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수연 기자와 함께 국제 정세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